혹시 짠 음식을 유독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나트륨이 뼈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 하면 고혈압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나트륨이 뼈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에요.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몸 전체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예요. 이걸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 정도로 찻숟가락 하나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3년 기준으로 무려 3136mg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WHO 권장량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특히 30대에서 40대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섭취량이 3600mg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2011년에는 하루 평균 4789mg이었으니 약 34% 정도 감소한 셈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대체 우리 뼈에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핵심 메커니즘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장이 나트륨을 내보낼 때 칼슘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나트륨과 칼슘이 신장의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트륨 배출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칼슘 배출량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2300mg을 섭취할 때마다 소변으로 약 40mg의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을 넘기면 칼슘 손실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에 비상이 걸려요.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긴급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골밀도가 떨어지겠죠. 이 과정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이름 자체가 뼈에 구멍이 많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뼈 내부가 스펀지처럼 성기게 변하면서 약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뼈를 현미경으로 보면 촘촘한 그물 구조가 보이는데요. 골다공증에 걸린 뼈는 이 그물이 듬성듬성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골다공증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2년 기준으로 약 118만 명이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중 94%가 여성 환자라는 사실이에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폐경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골밀도 손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50대 이후 여성 중 약 절반이 골다공증에 해당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남성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남성 골다공증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골절 후 사망률은 오히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질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골절이 되고 나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의 나트륨 함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약 1962mg이에요. 이 한 그릇만으로 WHO 하루 권장량에 거의 도달해버리는 셈입니다. 된장찌개 역시 한 그릇에 약 2021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 함량은 약 1930mg으로 권장량의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올라가게 돼요.
라면 국물에만 약 1148mg의 나트륨이 녹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냉면 한 그릇은 약 2618mg이에요. 짜장면은 2391mg, 칼국수는 2355mg으로 국물 음식 대부분이 나트륨 폭탄 수준입니다. 우리 식탁의 단골 반찬인 김치도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추김치 한 접시에서만 약 389mg의 나트륨이 나옵니다. 이런 음식들을 몇 개 함께 먹다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작게 먹어도 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을 마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트륨이 빠질 때 칼슘도 함께 빠진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위해 소변량이 늘어나면 칼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트륨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뼈를 지킬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능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음식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맛이 짠맛을 포함해주기 때문에 소금 사용량을 자연스럽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도 되도록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품들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을 구매하실 때 영양 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에요. 한국인의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700에서 800mg 정도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하루 3잔 정도면 편잔량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멀치나 뱅어포, 두부, 녹색 잎채소로 칼슘을 보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케일과 무청은 칼슘 함량이 높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조류인 미역과 다시마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빠뜨릴 수 없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돼요.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에 햇빛을 받으시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다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상태에서는 비타민 D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햇빛을 쬐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달걀 노른자나 표고버섯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와 감자, 아보카도, 시금치도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짠 음식을 먹은 후에 바나나나 키위를 디저트로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뼈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뼈도 근육처럼 자극을 받아야 더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와 족강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도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된 분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는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강도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역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주범 중 하나예요. 흡연은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금연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 성분도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를 우유 대신 마시는 습관은 뼈 건강에 이중으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7번째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정기검사가 권장됩니다. 폐경 후 여성이나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분은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골밀도 검사는 DXA라고 불리는 장비로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검사 시간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니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혈중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게 되면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도 권장량의 1.6배 수준이에요. 매일 먹는 국물 음식과 찌개류에 나트륨이 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뼈를 지키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슘과 비타민들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에요. 체중부하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카페인과 알코올, 흡연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로 뼈 상태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식탁 위의 소금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뼈가 오래오래 튼튼하길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